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면 하루를 시작하기 딱 좋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그 아침 식사가 오히려 하루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도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걸 느꼈어요. 피곤이 쌓이거나 소화가 안 돼서 하루 종일 불편한 적이 많았죠. 오늘은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60대 이후에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아침 식사가 왜 때로는 독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젊을 때는 무슨 일이든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고 그게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죠. 제가 주변에서 본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오후에 기운이 없어지거나 건강 문제가 생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후에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걸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매일 아침 밥에 고기와 반찬을 가득 차려서 드세요. 그럴 때는 당장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소화가 더디게 되니까요.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과부하가 걸려요. 몸이 그걸 소화하려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일상 활동에 지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제가 65세쯤 되었을 때 아침에 김치찌개와 밥을 듬뿍 먹으면 오전 내내 졸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산책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하루가 맥없이 흘러가 버렸어요. 이 습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아침에는 가벼운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이나 요구르트 아니면 죽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물 한 잔부터 마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나 사과처럼 소화가 빠른 과일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바꾼 후에는 오전 기운이 훨씬 좋아졌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가볍게 먹고 나서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이건 정말 작은 변화인데 효과가 크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만약 평소에 아침을 무겁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줄고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몸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침에 물을 안 마시면 탈수 증상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물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60대가 되니 아침에 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이 습관이 문제인 이유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진해져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지죠. 주변에서 본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물을 안 드신 분들이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 레몬을 넣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이게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를 돕거든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물 500ml를 마시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로가 덜 쌓여요. 실제로 제가 이 습관을 들인 후에 걸을 때 숨이 덜 차고 일상이 더 활발해졌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물을 마시는 걸 잊어버리기 쉽다면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아침물 한 잔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작은 습관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같은 병에도 강해지게 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세 번째 습관은 아침에 서둘러 식사를 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식사 속도가 중요해지는데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위산역류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바쁘다고 아침을 후다닥 먹고 나갔지만 이제는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에 서둘러 먹으면 음식이 제대로 씹어지지 않아서 위장이 더 힘들어지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나이 들면 위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먹지 않으면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체중 관리도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을 5분 만에 끝내시는데 그 후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제가 필요하시더라고요.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는 게 키예요. 아침 식사를 할 때는 15-20분 정도를 들여서 천천히 먹어보세요. 음식을 잘 씹으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더 잘 흡수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줄고 식사가 즐거워지죠.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바꾼 후에는 소화 문제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만약 혼자 사신다면 창가에 앉아서 창밖 풍경을 보며 먹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하루가 더 부드럽게 흘러갈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면 장기적으로 위장 건강이 좋아지고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천천히 먹는 게 단순한 식사 습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들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다음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방금까지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무거운 음식을 많이 먹지 말기, 물을 충분히 마시지 말기, 그리고 서둘러 식사를 하지 말기. 이 습관들을 피하는 게 60대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해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죠. 이제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아침에 영양균형을 무시하고 단조로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거나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항상 같은 메뉴로 대충 때우곤 했지만 60대가 되니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빵과 커피만 먹으면 당분과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기운을 주지만 곧 피로가 몰려오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뼈 건강이나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 있죠.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런 습관 때문에 영양 결핍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을 봤어요. 이 습관을 고치려면 아침 식사에서 채소, 과일, 단백질, 그리고 통곡물을 균형 있게 포함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메뉴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를 넣어 먹고, 다음 날은 계란과 채소 스무디를 시도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몸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는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메뉴를 점검해보세요. 단조로운 식사가 아닌 영양균형을 고려한 식사를 통해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4가지 습관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셨나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나쁜 습관을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건강한 아침 루틴을 들여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골든 모닝 루틴은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습관들로 제가 직접 경험한 바탕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이 루틴들은 아침을 더 밝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미 앞에서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과 가벼운 식사를 언급했으니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두 가지 루틴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첫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 준비하기, 그리고 둘째는 부드러운 산책하기예요.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 준비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하거든요.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침 식사가 하루의 기반이 돼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걸 넘어 몸과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 루틴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무거운 음식이나 단조로운 식사를 피하는 데 반대되는 긍정적인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뇌 기능이 향상되며 면역력이 강화돼요. 제가 65세가 넘어서부터 이 루틴을 실천한 후에 느낀 변화는 정말 컸어요. 매일 아침 영양소를 고려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니 오후에 피로가 적고 기분이 상쾌해졌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재료 선택부터 신경 쓰세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 몸에 더 좋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은 계절에 맞춰 사과, 바나나, 딸기처럼 소화가 잘 되는 걸 골라요. 단백질 원천으로는 계란, 요구르트 또는 두부가 좋고 통곡물로는 오트밀이나 현미가 적합해요. 채소는 시금치나 토마토처럼 가볍게 볶아 넣는 게 좋죠.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레시피는 건강한 과일 스무디예요. 준비하는 법은 간단해요. 블렌더에 바나나 하나, 딸기 몇 개, 요구르트 한 컵, 그리고 아몬드 몇 알을 넣어서 갈아 마시면 돼요. 이 스무디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도 돕죠. 또 다른 레시피로는 채소 볶음밥인데 현미밥에 당근, 브로콜리, 그리고 삶은 계란을 넣어 가볍게 볶아요. 이걸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면서도 부담이 없어요. 제가 이걸 매일 아침 준비할 때 주변 어르신들께도 추천했더니 다들 효과를 봤어요. 한 분은 아침에 이걸 먹으니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고 에너지가 유지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루틴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은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위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량으로 여러 번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10시쯤에 과일 한 조각을 추가로 먹는 거예요.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제가 아침에 부엌에서 천천히 재료를 다듬을 때 그 시간이 명상처럼 느껴지곤 해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작업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요리하는 게 어렵다면 미리 전날 저녁에 준비해두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 이 루틴을 통해 체중 관리도 쉬워지고 피부가 좋아지며 심지어 수면질도 향상됐어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시작하는 삶. 그 기분이 얼마나 상쾌할지 여러분도 곧 느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루틴, 부드러운 산책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60대가 되면 운동이 더 중요해지는데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이 루틴을 강조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습관들처럼 아침에 무거운 식사를 하거나 서둘러 움직이지 않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산책은 그걸 보완해줘요.
산책을 통해 산소를 흡입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루틴을 지키는 이유는 실제로 걸으면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 어르신들 중에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는 분들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가 쌓이는 걸 자주 봤어요. 부드러운 산책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강도를 조절하세요. 60대 이후에는 본인 몸 상태에 맞춰 빠르게 걷지 말고 천천히 즐기며 걸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20-30분 정도의 산책을 추천해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는 집 근처 공원인데 그곳에서 나무를 보며 걷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죠. 준비물로는 편안한 신발과 가벼운 옷이 필요해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 중에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걸으면 배 기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실제로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하니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 패턴이 좋아졌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짧게 걸었는데 그날은 유독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주변 환경을 활용하세요. 만약 아파트에 사신다면 복도나 근처 공원을 이용하고 계절에 따라 꽃 구경을 하며 즐기세요. 이 루틴의 장기적인 효과는 정말 크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산책하면 골밀도가 유지되고 심장 건강이 좋아지며 뇌 활동이 활성화돼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치매 예방에 성공하셨다고 해요. 만약 혼자 산책하기가 두렵다면 걱정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낯선 길을 혼자 걷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주변 지인과 함께하거나 가까운 이웃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시작해보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산책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같은 또래 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소중한 사회 활동이 되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 덕에 우울감이 사라지셨다고 해요. 이제 골든 모닝 루틴의 세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예요. 60대가 되면 일상에서 감사한 점을 되새기는 게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작은 불편이 쌓이기 쉽고 그게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루틴을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단순한 습관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감사일기 쓰기를 왜 추천할까요? 6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쌓인 감정적인 피로가 커지죠.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감사한 걸 놓치기 쉽지만 이제는 그 작은 순간들을 기록하며 행복을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5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어제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한 사람을 적어보세요.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건 68세쯤이었어요. 그때 매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감사 습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수면질을 높인다고 해요.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걸 실천한 분들은 하루가 더 밝아졌어요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이 루틴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간단한 노트를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도 좋지만 손으로 쓰는 게 더 마음에 새겨지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3가지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아침 산책에서 만난 새소리가 좋았어요. 가족의 따뜻한 말에 감사해요.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처럼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매일 다른 테마를 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건강에 대한 감사, 다음 날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걸 하면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죠. 만약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한두 문장으로 시작하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루틴의 효과는 장기적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혈압도 안정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가 생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제가 느끼는 바, 이 습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비밀 무기예요. 이제 네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짧은 명상이나 호흡 운동이에요. 60대가 되면 정신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중요해지죠. 아침에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루틴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피해야 할 습관들처럼 바쁘게 서둘러 움직이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쉽지만 명상은 그걸 진정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명상이 낯설었지만 60대가 되니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호흡 운동이 하루의 기반이 돼요. 예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신체 리듬이 조화롭게 맞춰지죠. 주변 어르신들 중에 명상을 실천하는 분들은 불면증이 줄고 일상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아요. 아침 식사 후나 산책 후에 55분 정도를 할애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478 호흡법이에요. 들이마시는 음내하들 4초, 참는 음내하들 7초, 내쉬는 음내하들 8초로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아침 해보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맑아져요. 실제로 제가 이 루틴을 들인 후에 수면 패턴이 좋아졌고 낮에 피로가 적어졌어요. 만약 처음이라면 유튜브에서 간단한 가이드 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요라고 되뇌는 거예요. 이게 감사 일기와 연결되죠. 준비물로는 타이머와 편안한 쿠션이 필요해요. 만약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네 번째 루틴의 장점은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예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명상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켜준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면서 고혈압이 안정됐다고 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아침에 이 루틴을 실천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강해질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내 안의 평화를 찾는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루틴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몸풀기예요. 60대가 되면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지기 쉽죠.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루틴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산책이나 식사 루틴과 함께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스트레칭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가벼운 동작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 팔을 뻗거나 다리를 천천히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풀리고 피로가 줄어요.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걸 실천하는 분들은 관절 통증이 적고 일상이 더 자유로워진다고 해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팔을 위로 뻗으며 깊게 숨을 쉬거나 다리를 구부리며 안쪽으로 당겨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태양 인사 같은 간단한 요가 동작이에요. 자세는 복잡하지 않게 서서 팔을 올렸다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매일로 10분이면 충분하죠.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걸 하면서 느꼈던 변화는 몸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걸을 때 불편함이 줄었어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교차하며 돌리는 거예요. 준비물로는 편안한 옷과 매트가 필요해요. 이 루틴의 효과는 즉각적이에요. 스트레칭 후에 혈액이 잘 흐르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에너지가 충전되죠. 실제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니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일상활동이 더 수월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하거나 동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5번째 루틴을 통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건 60대 이후의 필수 습관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면 하루가 더 활기차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제 5 골든 모닝 루틴들 모두 살펴보았네요. 첫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 준비하기, 둘째는 부드러운 산책하기, 셋째는 감사 일기 쓰기, 넷째는 짧은 명상이나 호흡 운동, 다섯째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몸풀기예요.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아침이 더 밝고 건강하게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60대 이후의 삶은 작은 습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대로 이 루틴들을 매일 유지하다 보면 피로가 줄고 에너지가 넘치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밝은 아침을 응원해요.